15% 관세 폭탄. 억울하면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듯한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떠안은 채 조용히 물러설 것이라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펜타곤의 치명적인 약점을 겨냥해 단 한 장의 철수 통보를 보내자 태평양 함대의 심장은 순식간에 멈춰 선 듯했습니다. 창백해진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은 결국 백악관으로 달려가 관세 철회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멈춰 세웠기에 세계 최강 미국이 하루 만에 고개를 숙인 것일까요? 오만한 강대국을 단숨에 흔들어 놓은 통쾌한 방역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6년 2월 20일 일 아침, 워싱턴 펜타곤의 무거운 회전문을 지나던 제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제7 함대 군수지원 사령부 집무실 창밖으로는 살얼음이 남은 포토맥 강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비서가 내려준 뜨거운 커피 향을 여유롭게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맞은편 벽을 가득 채운 85인치 모니터에서는 긴급 속보가 붉은 자막으로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굳은 표정과 함께 전 세계 대상 15% 보편 관세 정역 서명이라는 문구가 화면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제 입계는 허탈하면서도 오만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 대법원이 관세 부과는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을 때 워싱턴 정가에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국의 권력은 낡은 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부는 곧바로 1974년 무역법이라는 오래된 서랍 속 도구를 꺼내들었고, 단 하루 만에 15%라는 강력한 철퇴를 전 세계에 내려꽂았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면서도 폭력적입니다. 거대한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오려면 입구에서 물건값의 15%를 현금처럼 내고 들어오라는 뜻이니까요. 100만 원짜리 부품에는 15만 원을, 1억 원짜리 장비에는 1,500만 원을 미국 금고에 바쳐야만 문이 열립니다. 오직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맴돌던 이름은 단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노후 도크 문제로 인해 태평양 함대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 정비를 한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대거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최신 군함을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보내 선체를 절개하고 엔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자존심 문제를 거론하는 장성들도 있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철저히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 손에 기름때를 묻히기 싫어 솜씨 좋은 정비사를 고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월급을 지급하는 쪽은 결국 주인이니까요. 저는 책상 위 태평양 함대 정비 일정표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번 15%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조선소들은 미 본토에서 들여오는 핵심 부품과 라이선스 비용에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셈이었습니다. 이제 곧 태평양 건너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오겠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국 기업 수뇌부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백악관과 펜타곤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미 해군이라는 초대형 고객의 일감을 거절할 배짱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설령 15%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군함의 녹을 벗기고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미국과 거래한다는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펜타곤 복대는 경쾌한 발걸음과 호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방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동맹국들을 얼마나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부관이 올린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하며 이 완벽하고 평온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든 말이 철저히 우리의 통제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부품 역시 우리가 조이는 방향대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만한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파멸의 그림자를 그때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워싱턴의 노을을 바라보며 다음 날이면 한국 조선소에서 날아올 비굴한 호소의 이메일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상상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 군수지원 통합망, 이른바 글로벌 대시보드를 켰습니다. 전 세계를 항해하는 군함들의 정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생명선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와이 진주만 기지 제3수리도크 구역에 불길한 붉은 경고등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중국 함대를 견제하는 제7 함대의 방패, 최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 정비 중인 핵심 시설입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수석 엔지니어들이 함정의 심장과 레이더를 분해하며 전면 해체 정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핵심 교체 부품 140여 종의 발주 상태가 전면 취소로 바뀌어 있었고 예산 계좌마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세 서명 여파로 시스템이 꼬였겠거니 여기고 비서에게 서버 관리팀을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마트 후 계산대에서 예상보다 비싼 영수증을 받고 항의하는 손님처럼 한국 측이 늘어난 비용을 깎기 위해 며칠 버티다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조선소 현장 소장이 직접 마스터 계정으로 발주 권한을 반납하고 서버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를 상대로 이런 카드를 꺼내 들다니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젖히며 하와이 기지 사령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즉각 계약 위반 페널티를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국장님,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7시부로 한국 엔지니어 200여 명이 메인 크레인과 용접 장비 전력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엔진 덮개는 열려 있고 위상 배열 레이더 케이블 수만 가닥이 뽑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스패너 하나 들지 않은 채 전원을 차단하고 철수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사가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 놓은 채 공구함을 닫고 떠나버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기권 밖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최첨단 전투함이 배를 해체한 채 하와이 항구의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묶여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당장 무장 헌병대를 투입해서라도 끌고 오라고 소리쳤지만 사령관은 얼음처럼 냉정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한국 측은 15% 관세로 기존 단가로는 정비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며 펜타곤과 록히드 마틴의 합법적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억지로 작업을 강행했다가 실전에서 레이더 결함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령에 순응하던 동맹국이 미 해군의 목줄을 쥔 채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미친 듯이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이 그 사실을 잔혹할 만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단순한 기싸움일 뿐이야. 애써 현실을 부정해 보았지만 태평양 제해권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기운은 이미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를 억누르기 위해 저는 곧장 펜타곤 옥상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해군 수뇌부 전용시 40 수송기에 올라 하와이로 향하는 10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청업체의 시위일 뿐이다. 도착하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펜타곤의 권위를 앞세워 그들을 제압하고 위약금이라는 채찍으로 다시 도크로 돌려보내면 된다. 하지만 비행기 창밖으로 진주만 기지가 보이는 순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던 그 시나리오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군용 지프를 타고 제3 수리 도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20년 넘게 군수사령부에 몸담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멈춰 선 도크 한가운데 태평양 함대의 자랑인 1만 통급 이지스 구축함 USS 존핀이 처참하게 선체를 드러낸 채 묶여 있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 덮개는 벌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위상 배열 레이더 케이블 수만 가닥이 끊어진 신경망처럼 갑판 위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함선 주변에는 제가 예상했던 분노한 시위대도 고함을 지르는 파업 노동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숨이 막힐 듯 차갑고 정밀하게 통제된 철수작전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측 엔지니어들은 누구 하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고 혼란스러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친 노동자가 아니라 깔끔한 기능성 작업복을 입고 투명 태블릿을 든 채 모든 부품과 공구를 체계적으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첨단 물류 시스템 같았습니다. 부품 상자에 QR코드를 스캔하면 무인 운반 로봇이 소리 없이 다가와 화물을 실어 철수용 컨테이너로 이동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동선 낭비도 사소한 충돌도 없는 완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질서 앞에서 현장을 통제하러 출동한 미 해군 무장 헌병들은 총을 든 채 멍하니 서서 그들의 철수 과정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프에서 뛰어내려 기묘한 철수 행렬을 헤치며 현장 지휘소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핏대가 선 얼굴,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리는 몸을 억누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총괄 책임자 당장 나오시오. 감히 미 해군 자산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로 도망가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공기를 갈라 찢자 임시 사무실 한쪽에서 상황판을 넘겨보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화와 HD 현대 MRO 연합팀을 이끄는 수석 총괄 디렉터였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얼음이 가득 담긴 투명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었습니다. 하와이의 후텁지근한 열기와 펜타곤 고위 관료의 살기 어린 분노 앞에서도 그는 셔츠 단추 하나 풀지 않은 채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느긋하게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지나치게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제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현장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는 완벽하게 표준화된 영어 발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굴함도 협상을 구걸하는 기색도 없는 차갑고 사무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수고라니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15% 관세가 부당하면 펜타곤에 와서 로비를 하든 공식 절차를 밟아야지. 배를 다 뜯어놓고 손을 놓다니요. 내일 아침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당신들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록히드 마틴과 펜타곤 법무팀이 위약금으로 뼈대까지 남기지 않을 거요. 제가 침을 튀기며 협박을 퍼부었지만 그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더니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국장님,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2번 두드리자 복잡한 3D 도면과 붉은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미 해군의 최상위 전략 자산인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이 함정의 위상 배열 레이더를 냉각하는 초정밀 모듈은 수천 개의 티타늄 부품과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명된 15% 관세 조치로 인해 이 부품을 조달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정확히 48시간의 지연과 품질 검수 체계의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작 관세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게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세금 문제는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당장 조립부터 진행하세요. 디렉터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는 고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품 수급이 48시간 지연되면 냉각 모듈 조립 온도를 유지할 수 없고 그 결과 레이더 센서 수율이 0.03% 하락합니다. 그는 잠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시에는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접근하는 순간 그 0.03%의 오차는 함정과 승조원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우리는 결함이 예측되는 불안정한 관세 환경에서는 단 하나의 나사도 조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 품질을 통제할 권한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흔들어 놓고 그 위험을 우리에게 떠넘긴 채 불완전한 결과물을 조립하라고 요구한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완전히 안전한 환경이 보장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듯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분노나 감정의 폭발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부품을 잘라내듯 신뢰할 수 없는 프로세스를 냉정하게 차단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2026년 한국의 압도적인 디지털 역량과 시스템 논리 앞에서 제가 휘두르려던 위약금과 퇴출 협박이 얼마나 낡고 유치한 방식인지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철수해, 당장 떠나라.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듯
외쳤습니다. 너희가 없어도 노포크 해군기지에 기술자들을 모아 우리 손으로 이 배를 고칠 수 있다. 미국 기술의 자존심을 우습게 보지 마라. 제가 씩씩거리며 돌아서려는 순간 그는 다시 얼음이 담긴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무심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말씀하시니 하나 더 알려드리죠. 우리 엔지니어들이 철수하면서 이지스함 중앙진단 서버와 연결된 조선소 클라우드 플랫폼 접근 코드를 차단했습니다. 물리적 부품은 남겨두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동기화하는 MRO, 디지털 트윈 데이터는 암호화에 잠가 두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 엔진은 그대로 두고 이를 제어하는 전자제어 시스템의 초기화 비밀번호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포크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들을 데려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정한 보안락을 해제하지 못하면 레이더는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보호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관세 정책이 철회되고 공급망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는 공식 문서가 펜타곤으로 전달되면 그때 암호키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국장님. 그의 말이 끝나자 마지막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진주만 기지 정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도크 한가운데 선체를 드러낸 채 멈춰선 이지스함과 무정의에 대고 다급히 외치기 시작하는 미 해군 장교들의 모습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현장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청업체의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산업체계가 미국 안보의 심장부에 디지털 자물쇠를 채운 채 열쇠를 들고 떠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쏘아 올린 15% 관세 조치가 오히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현실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오만한 확신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펜타곤 전체가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텅 빈 도크 한가운데서 선명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닥을 짚은 손에서 천이 빠져나가듯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진주만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밀려들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한겨울 포토맥강의 얼음물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임시사무실에 차가운 철제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미친 듯이 헐떡이며 제 호흡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 깊숙한 곳에서 산소가 모자라는 듯한 질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짐승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목을 조르던 최고급 실크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잡아 뜯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이 실리며 와이셔츠 윗단추가 툭 끊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를 풀어도 숨은 트이지 않았습니다. 시야 가장자리부터 검게 타들어 가듯 흐려졌고 아찔한 형이증이 무자비하게 밀려왔습니다. 동공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떨렸고 몸을 일으키려는 다리는 남의 것처럼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 구김 하나 없는 스마트 작업복 차림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흔들며 저를 내려다보던 한국인 총괄 디렉터의 서늘한 눈빛이 망막에 화상 자국처럼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도 무엇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효율을 증명하듯 제7함대 핵심 전력에서 권한만 제거한 채 조용히 철수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데이터 암호화. 하드웨어는 남겨두고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만 차단했다는 말. 쇼야. 뼈난 블러핑일 뿐이야.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뙤약볕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도크 한가운데 수만 가닥 광 케이블이 끊어진 채 속살을 드러낸 일만 통읍 이지스 구축함이 마치 내장이 드러난 거대한 고래 사체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제 뇌는 본능적으로 현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굳게 믿어온 신념. 미합 중국이 요구하면 전 세계 협력업체는 복종한다는 확신. 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펜타곤 고위 관료를 상대로 IT 용어를 들먹이며 겁을 주려는 겁니까? 최고급 TV를 거실에 설치해 두었는데 케이블 기사가 퇴근했다고 전원조차 켜지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까? 리모컨이 없다면 본체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만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봐, 기술 하사관. 당장 이리 와. 군용 지프 옆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미 해군 정비 하사관의 목덜미를 잡아끌듯 붙잡고 이지스함의 가파른 철제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전투정보실로 들어가 메인 콘솔 전원을 올려. 시스템이 잠겼다니. 록히드 마틴에서 발급한 마스터 보안키로 강제 부칭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눈앞에서 저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는 걸 증명해. 제 입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침방울이 튀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하사관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리며 어두운 함정 내부 통로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이지스함의 심장부, 전투정보실 해치를 걷어차듯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빨리 시스템 부칭해. 저놈들 거짓말을 내가 직접 박살내 주겠어. 제 광기 어린 재촉 속에서 하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보안 USB를 슬롯에 꽂고 메인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스크린의 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켜지잖아. 저 아시아 사기꾼들. 승리감에 도취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미 해군 마크가 부팅 화면에 떠오르는가 싶더니 1초도 지나지 않아 화면 전체가 핏빛처럼 붉게 반전되었습니다. 귀청을 찢는 고주파 경고음이 전투정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명적 오류, MRO, 디지털, 트윈 동기화 실패 접근, 거부 양자 암호키, 미확인 보안, 자폭 프로토콜 대기, 붉은 경고 문구가 화면을 뒤덮는 순간 두 다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보안 우회 코드를 입력해. 왜 우리가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을 못한다는 거야? 저는 콘솔 데스크 강화 유리를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하사관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얼굴로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단순 암호 잠금이 아닙니다. 각 물리 부품 센서마다 고유 양자 암호와 해시값이 실시간 부여됩니다. 서울 메인 클라우드와 완벽히 동기화되지 않으면 서로를 불법 장치로 인식합니다. 강제로 우회하려 하면 메인보드 안전장치가 과전류를 발생시켜 레이더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고막을 뚫고 들어와 머릿속 한가운데서 폭발했습니다. 1년 전
중국 해킹 위협을 차단해 달라며 우리가 고개 숙여 요청했던 바로 그 완벽한 보안 시스템. 지금 그것이 미 해군의 숨통을 조이는 단두대의 칼날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겨우 15% 관세 때문에 동맹국이 태평양 함대를 인질로 잡는다고. 이건 악의적인 테러야. 기술적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저는 본능적으로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정보실을 뛰쳐나온 저는 지휘통제실로 달려가 기지 사령관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무장 헌병들이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전투기를 띄워서라도 그 디렉터가 탄 민항기를 활주로로 끌어내리라고. 사령관은 미친 사람을 보듯 차갑게 제 손목을 떼어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들은 어떤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정식 MR로 계약 조항을 100% 합법적으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로 부품 공급망이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품질 보증 불가 조항에 따라 인력을 철수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고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국장님이셨습니다. 사령관의 말은 뼈를 관통해 심장에 꽂히는 창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용 절감에 눈이 멀어 시스템의 마스터키를 통째로 넘겨준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닥쳐. 전부 입 닥쳐. 저는 귀를 틀어막은 채 통제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극심한 인지 부조화 속에서 저는 비겁한 현실 도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최고 등급 보안 통신실로 비틀거리듯 들어갔습니다. 방음문을 닫고 워싱턴 링 직통 비화기 수화기를 집어드는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펜타곤 해군 참모차장실. 현지 상황은 어떤가? 직속 상관인 삼성제독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기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제독님, 우려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하청업체의 단순한 투정 수준입니다. 암호를 꼬아놓긴 했지만 본토 IT 엔지니어들을 투입하면 길어야 이틀 안에 해제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 측의 태도를 바로잡고 MRO 주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 조치는 결과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제독의 차분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좋아. 국방장관과 백악관 안보실에는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하겠네. 딸깍. 무정하게 끊어진 통화음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붉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조차 그 무자비한 암호 체계 앞에서 좌절할 것이 분명한데 저는 이미 거대한 허위 보고를 올려버린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의 벼랑 끝에서 내린 이 얄팍한 거짓말이 차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백악관의 과잉 대응을 촉발하고 전 세계로 확산될 파장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고도 냉혹한 심판의 시간은 이미 워싱턴 링을 넘어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와이에서 제가 올린 보고서는 펜타곤 지휘부를 거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의 묵직한 오크 책상 위에 도달하기까지
3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뱉은 아시아 하청업체의 단순한 투정이며 본토 엔지니어들이 며칠이면 해결할 수 있다. 는 거짓말은 행정부의 입맛에 지나치게 잘 맞는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늙고 오만한 권력자들은 그 독을 의심 없이 들이켰고 완벽한 착각과 확신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습니다. 하와이 현지 시각 오후 3시. 텅 빈 임시 사무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제 앞에 대형 모니터가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정규 방송을 끊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긴급 속보 자막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룸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과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강경함이 뒤섞인 표정이 번들거렸습니다. 브리핑의 첫 발언은 제 귀를 찢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조선소의 일방적인 이지스함 MRO 철수는 미합 중국 안보를 볼모로 삼으려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무역대표부 책임자는 마이크를 움켜쥔 차에 전 세계 언론을 향해 강경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이번 행위를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서명하신 15% 보편 관세는 동맹이라는 명분과 관계없이 단 1%의 예외도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면 미국 본토와 태평양에서 사업을 철수하면 됩니다. 거칠고 단호한 발언이 브리핑룸을 가르자 기자석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국방부 장관이 연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태평양 건너 한국을 향해 손짓을 던지듯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우리 태평양 함대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에 걸어놓고 떠났다는 그 조잡한 디지털 장벽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무례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로키드 마틴과 노포크 해군기지에 최정예 IT 엔지니어 팀이 하와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24시간 안에 시스템을 완전히 정상화할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선언된 자신감은 지나칠 만큼 단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니터를 바라보던 저는 숨이 막힌 사람처럼 헛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습니다. 미친 짓이야. 스스로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꼴이야. 백악관은 제 거짓 보고를 사실로 믿은 차에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 벼랑 끝에서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수뇌부가 카메라 앞에서 미국 기술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하와이 진주만 제3도크 지하 중앙 서버실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본토에서 급파된 최고 수준의 IT 엔지니어 수십 명이 도착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이 셔츠가 땀으로 젖은 채 창백한 얼굴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키보드에서 손대, 접속 케이블 전부 분리해. 강제로 우회 코드를 주입하면 메인보드에 과전류가 발생한다. 로키드 마틴의 수석 엔지니어가 머리를 움켜쥔 채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한국 측이 이지스함 핵심 시스템에 적용한 2026 연형 암호화 구조는 기존의 무차별 대입 방식이나 우회 접근으로는 흔적조차 남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회 명령이 감지되는 순간 레이더 냉각 회로가 침입 대응 모드로 전환되며
전압이 위험 임계치까지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쉼없이 울려 퍼지는 서버실에서 미국 최고의 기술자들은 시스템을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워싱턴에서는 아시아의 자물쇠쯤은 곧 부서질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발언이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과 권력 중심부의 오만한 확신 사이의 간극은 소름 끼칠 만큼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맹수의 아가리 속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빨이 무디다며 비웃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저조차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의 마지막을 장식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벼랑 끝에 매달린 제 손가락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결정적인 파국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서늘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계를 제공하고 당신들은 현장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협력업체일 뿐입니다. 미합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기한은 내일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의 입술이 냉소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정해진 시한까지 하와이 도크로 복귀해 시스템을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 한국 기업 자산은 전면 동결될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에서 해당 산업의 입지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 순간 동맹 간 신뢰의 마지막 균열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상대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은 되돌릴 수 없는 다리를 스스로 불태우는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다가 결국 책상 위 서류와 펜고지를 집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그 입 다물어. 지금 무슨 명분을 스스로 넘겨주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건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속에서 미국은 스스로 긴장을 극단으로 밀어올리는 선택을 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그 발언들이 어떤 파장을 되돌려 보낼지 누구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이제 한국 측의 대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의 문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압박감은 워싱턴을 넘어 제 숨통까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냉혹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룸에서 최후 통첩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진주만 기지의 임시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제 책상 위비와 통신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눈앞에 85인치 작전 통제 모니터에 떠있던 태평양 전술 지도가 갑자기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하와이 도크에 묶여있던 구축함 한 척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순양함들, 괌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전략 잠수함, 대만 해협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제7 함대 소속 이지스 함들까지 태평양 전력의 핵심 자산 12척의 식별 코드가 일제히 붉은 오류 경고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단일 사고가 아니라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붉은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태는 한 척의 군함이 멈춘 사건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 권력과 오판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충돌의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저는 수화기를 쥔 채 비틀거리듯 상황실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펜타곤 메인 군수 서버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생중계를 이어가던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워싱턴 데스크로 하나의 디지털 통보문이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발신자는 방금 전까지 워싱턴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폄하하던 한국의 K조선 MRO 통합 클라우드 센터였습니다. 그 문서는 관세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항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나 수사를 배제한 채 조약 조항과 데이터 논리만으로 구성된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발신, 대한민국 K조선 MRO 클라우드 통합통제센터. 수신, 미합중국 국방부 / 백악관 무역대표부. 제목, 제로 트러스트 방어 프로토콜 가동 및 원격 공장 초기화 전환 통보 문서는 단정한 문장으로 상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하고 시스템을 강제로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발언은 무단 침투 시도 의사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 아득해졌습니다. 장관의 공개 발언이 오히려 한국 측에 계약 파기와 방어 조치를 발동할 명백한 근거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통보문은 감정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2025년 체결된 한미 합동 사이버 안보 및 첨단 함정 유지보수 조약 제4 조7항, 비인가 시스템 무력화 시도 및 백도 침투 행위는 적대적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한다 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 정부 최고 책임자의 공개 발언으로 인해 MRO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펜타곤 네트워크를 더 이상 동맹이 아닌 신뢰 불가 위협 주체로 자동 분류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이어지는 조치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소속 핵심 함정 12척과 연결된 원격 전술 데이터 링크 및 예지 정비 데이터가 즉시 영구 차단되며 위상 배열 레이더 냉각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해 장비 신경망을 분리하고 공장 초기화 모드로 전환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건조했습니다. 귀국이 초래한 시스템 공백과 운용 중단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품질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지스함의 강철 선체와 미사일 발사관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그 내부를 순환하는 데이터와 진단, 그리고 부품 수명을 오차 범위 0.03% 내에서 관리하는 신경망과 심장부는 이미 한국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함 속에서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체계의 핵심은 실은 완전히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잔혹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크에서 렌치를 돌리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데이터와 알고리즘 위에서 내려다보며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전력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의 핵심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한국 측의 냉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펜타곤 전산망의 연결 구조를 차단하자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니터 속 생중계 화면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반발은 예상된 수준이며 미 해군의 작전 수행에는 단 1초의 차질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대 옆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뛰어든 인물은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군모도 쓰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 숨을 고르지 못한 모습 그대로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 1급 기밀 폴더가 떨리는 손에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텅 빈 사무실에서 저는 그 파국의 순간들을 마치 느린 화면처럼 또렷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순간, 제독이 장관의 귀에 다급히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두 번째 순간, 연설이 방해받은 데 대한 짜증이 장관의 얼굴에 스칩니다. 세 번째 순간, 제독이 폴더를 열어 오류 코드와 통보문이 인쇄된 문서를 눈앞에 들이밉니다. 네 번째 순간, 장관의 동공이 급격히 커지며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순간, 이마와 목덜미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단상 위에 주저앉듯 무너집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차에 제독의 떨리는 목소리가 브리핑룸 스피커를 통해 전 세계로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장관님, 한국 측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프로토콜을 발동했습니다. 제7 함대 이지스 레이더 냉각 시스템이 전면 잠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원격 공장 초기화가 실행됐습니다. 브리핑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만 해협 작전 중인 함정들의 전술 데이터 링크가 끊겼습니다. 장관이 숨을 헐떡이며 되물었습니다. 지금 군함 시스템이 정지했다는 말입니까? 제독의 대답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본토에서 시도한 강제 부팅 명령이 적대적 침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자동 방어 프로토콜이 작동했습니다. 생중계 발언이 조약 위반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정된 겁니다. 브리핑룸 뒤편에서 웅성거림이 폭발처럼 번졌습니다. 제독은 마지막 말을 거의 절규하듯 토해냈습니다. 즉시 상황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남중국해 작전 전력의 레이더 냉각 시스템이 임계 온도에 도달합니다. 작전 지속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순간 백악관 브리핑룸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듯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참모들은 휴대 단말기를 붙잡은 채 뛰어다녔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전 세계는 그 혼란의 한복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만한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선언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신뢰와 기술 위에 세워진 질서는 무력보다 빠르게 균열될 수 있다는 것을. 태평양 건너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세계 질서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경악 어린 외침 속에 워싱턴 데스크로 긴급 속보를 쏟아내느라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단상 위에서 절대 권력의 여유를 과시하던 미 국방부 장관은 이제 입만 벙긋거린 차에 중심을 잃고 단상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서 붉은 기밀 폴더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을 구르며 방금 벌어진 현실을 잔혹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아시아의 협력 파트너에게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감정적 충돌도 거친 언사도 없이 오직 냉정한 데이터와 기술적 우위만으로 태평양 전력의 균형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비에 매달리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둔중한 도구를 휘두르는 동안 보이지 않는 디지털 통제망이라는 정밀한 도구로 해군 전력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차단하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렌치를 돌리는 하청업체라 비하되던 그들이
실제로는 클라우드 통제력과 데이터 기반 운영 능력을 통해 핵심 시스템에 관문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잔혹할 만큼 분명해졌습니다. 하와이의 텅 빈 상황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 속에서 이 사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올렸던 작은 허위보고, 그 위에 쌓인 오판과 과신, 그리고 공개적 도발이 촉발한 되돌릴 수 없는 대응. 그 모든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미 해군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거대한 붕괴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력과 관세 장벽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계획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국가 안보 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넋이 나간 채 경호원들에게 부축되어 퇴장하는 장관의 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제 귀에는 브리핑룸의 혼란과 다급한 외침이 잔향처럼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심장부에 꽂아 넣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통제는 물리적 무력보다 더 치명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은 급히 정규방송으로 전환되었지만 제 옆에서 비화기가 터질 듯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에서 걸려오는 호출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1시간 전 세계를 향해 승리를 선언하던 관세 정책의 자신감은 단 한 번의 시스템 명령으로 무너졌고 상황은 수습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함정들의 전술 레이더가 정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군 수뇌부가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고도 결정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힘의 정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소 대통령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낮추던 펜타곤 수뇌부가 창백해진 얼굴로 책상을 내리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한국을 15% 관세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특별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동맹을 압박하려다 자국 함대의 운용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따질 여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통제센터는 관세 정책이 완전히 철회되었다는 공식 문서가 접수되기 전까지 단 한 줄의 코드도 복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냉정하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서명한 15% 관세 조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위에 예외 조항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과시하던 정책이 하루 만에 수정되는 장면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 금융시장으로 번졌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시스템 철수와 태평양 함대 운용 차질 소식이 블룸버그와 로이터 긴급 타전으로 전 세계에 퍼지자 뉴욕 증시는 순식간에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주요 방산기업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군사 시스템 운용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방산 관련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고 저 시장 급락을 완화하기 위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하드웨어 전력도 핵심 소프트웨어 통제와 데이터 연동이 차단되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냉혹한 자본시장이 가장 먼저 반영한 셈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역시 냉정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시스템 의존성을 간과한 정책 결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해군 전력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논조로 이번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부해온 미국의 신뢰성과 운용체계가 반나절 만에 심각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지 현장의 분위기도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상황을 낙관하던 장교들은 무정기를 붙잡고 상황을 확인하려 뛰어다녔고, 일부는 도크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정지되자 냉각 순환이 멈추고 거대한 이지스함은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뜨거운 태양 아래 정지된 금속 구조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도크 바닥에 앉아 그 모든 붕괴의 과정을 바라보던 저는 자신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왜 굳이 건드렸던 걸까? 그 짧은 혼잣말은 백악관의 판단과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했던 제 자신의 오만함을 동시에 겨누는 자주에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 협력국이 아니었습니다. 초정밀 디지털 물류와 데이터 통제, 그리고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과 군사 시스템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기술 분쟁을 넘어 힘의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규정할 만큼 분명하고도 무겁게 남게 될 것입니다. 수조 원짜리 군함을 스마트폰 앱 다루듯 원격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암호화 체계로 안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술력을 지닌 파트너를 상대로 낡은 방식의 압박과 관세 카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자체가 오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잠든 상대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있는 거대한 디지털 역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셈이었습니다. 억울하면 알아서 살아남으라. 는식의 강경한 메시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협박과 압박으로 해결될 문제라 믿었던 사안이 시스템 의존성과 기술 현실 앞에서 무력해졌기 때문입니다. 퇴출과 위약금을 운운하던 위협은 원격 차단이라는 단 한 번의 조치 앞에서 무력한 농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감정적 충돌 없이 규정과 시스템 논리만으로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책 수정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저는 절망과 함께 묘한 안도감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만이 현실과 충돌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이보다 분명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 국가가 자신의 기술적 가치와 규칙을 훼손하는 상황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시스템 신뢰와 품질 기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단단히 잠긴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군사력과 규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진주만 제3 도크를 홀로 걸으며 저는 먹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에 젖어 구겨진 넥타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1만 통읍 이지스 구축함은 한때 태평양 방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기점으로 그것은 한 시대의 사고방식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막대한 군사력과 장비를 보유하면 세계 질서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힘은 더 이상 물리적 규모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하드웨어의 규모를 확장하는 동안 그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운영 구조를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장비의 혈관과 신경망을 통제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바다 건너 아시아의 작은 반도를 이전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 협력국이 아닙니다. 초정밀 시스템, 운영 능력과 디지털 통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 속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이자 경쟁자입니다. 이번 사태는 관세 정책이라는 단기적 압박 수단이 기술 의존성이 높은 시대에는 얼마나 위험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패배를 인정합니다. 오만 대신 이해를, 압박 대신 협력을 선택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음을. 하와이의 조용한 도크 위에서 저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